아재들의 창업 톡! 안녕하세요. 아재들의 창업톡의 구기모입니다. 얼큰아재. 네. 이번에부터 오프닝과 사회를 제가 맡게 됐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저희가 잠시 에피소드를 원에 프롤로그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때 반응을 우리 구이사님이 듣고 오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충격을 먹으셨다고. 네. 제가 사회를 맡은 게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노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 프롤로그 방송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가 첫 정식 방송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창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1인 기업 그리고 학생분들께도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업 이후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죠. 마케팅. 그 중에서도 SNS 마케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학교라든가 재창업, 창업사관학교부터 일반 교육시설이나 학원, 단체 등에서도 SNS에 관련된 수많은 교육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교육을 받으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육이 정말 좋은 교육일까요? 혹 배운다고 효과가 정말 있기는 한 걸까요? 창업 이후에 판매하게 될 제품 혹은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케팅 그리고 SNS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는 아까 대충 했으니까 아니 인사 다시 해야 되나요? 대충 하지 말고 인사는 좀 인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를 또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재들의 톡. 잊어버리셨죠? 또 우리 까먹었어요. 그거 잊어버려요. 진성아재. 맨날 까먹어요. 네, 진지함을 담당하고 있는 진성아재 신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그다음 전가요? 네. 네네. 한 분이 또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빠져가지고 또 깜빡했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밝음을 담당하고 있는 밝음아재. 뭐였죠? 제 이름? 자기 이름을 까먹어요. 아니, 제가 볼 때 닉네임은 안 돼. 이름을 까먹었어. 네. 맞다. 그 다음에 이름 얘기하는 거죠. 네. 참 헷갈려서요. 다시 해볼게요. 네. 또 리셋.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밝음 담당하고 있는 밝음아재 민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좀 칙칙하긴 하네. 네. 중요한 분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네, 우리 구이사님도 멋지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얼큰하지 아까. 아, 그랬구나. 했습니다. 네. 너무 빨리 까먹는 거야. 태월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제가 다들 지금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이렇게 SNS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쪽 강의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소상공인 분들이 SNS 교육을 받는 게 정말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네. 정말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정말 효과가 있고 그분들이 정말 그 교육을 통해서 뭔가 그 SNS를 잘하게 되거나 그런 게 제 눈에는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네. 과연 교육을 받는 게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먼저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네, 진지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주로 강의를 하는 수강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자영업자분들이세요. 자영업자분들이시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 보면 한 절반 정도는 다른 데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아주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매출이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거 하면 대박 난데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네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이 저희 같은 경우도 직접 저희가 브랜딩을 해봐서 알지만 하다 보면 이게 한두 달 안에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들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하다가 금방 지치시는 것 같아요. 블로그 글 써라, 페이스북 해라. 이런 것들 가지고서 기존에 안 하셨던 것들이잖아요. 안 하셨던 것들이 성과가 날 때까지 본인이 좀 열심히 하거나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거 온라인 마케팅 안 돼.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통해서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꽤 큰 매출이 일어나거나 혹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 뭐 월 한 1,000만 원이었다. 그럼 추가 매출이 한 뭐 20만 원, 30만 원 혹은 많게는 뭐 100만 원 이렇게 늘어나신 분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하는 부분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 대박이 난다. 그런 개념보다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 내가 기존에 있던 매출에다가 추가적인 매출을 더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좀 가지고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네네. 그리고 대박 난다는 것보다는 추가 소득 정도로 관점을 바꾸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네네. 정리해봤고, 혹시 우리 민 대표님은 네, 뭐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SNS 교육 뭐 사실 잘하시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하시면 사실 필요 없어요. 뭐 당연히 잘하시는데 누가 또 교육을 받으라고 하겠어요. 다만 그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것에 보면 이 노하우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뭐 이런 이제 그 노하우를 또 쌓기 위해서는 또 경험이라는 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거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뭐 좋은 제품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서비스만 생각하기에도 좀 시간이 빠듯한데 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SNS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아까 우리 진성아재. 네, 진성아재. 이름 까먹지 말고. 진성아재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하루아침에 매출 수십 배 올린다는 거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네. 네, 이건 불가능한 거 이렇게 얘기하다고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솔직히 사기꾼이에요. 많죠. 맞잖아요. 많죠. 그건 많습니다. 사기 아니고는 그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뭐 뭐 SNS를 처음에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이 SNS 막 시작하면 막 나 매출 막 엄청 올랐다라고 맞아. 네, 뭐 맞아. 생각은 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막 SNS 하면 막 매출 막 올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만큼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시간의 SNS. 단축. 그렇죠. SNS 굉장히 교육이라고 생각을 중요한 하거든요. 개념인 것 같아요. 시간의 단축. 그러니까 뭔가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좀 단축시켜주는 뭐 그렇죠. 그런, 그거 네.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쌓는데 뭐 1년, 2년, 뭐 어떻게 보면 뭐 5년 더 걸릴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강사들 특히 뭐 어떻게 보면 전문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경험했던 이 노하우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5년에 10년이 걸릴 것들을 하루 아침에 뭐 완벽하게 익힐 수는 없어요. 이걸 연습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좀 더 시간이 많이 단축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두 분이 뭐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셨고 지금 또 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노하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네. 오셨습니다. 박수. 네, 먼 길 고생해서 오셨습니다. 네. 원래 저희 늦는 것도 저희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래서 그냥 막 시작했어요. 어차피 네. 좋아요. 저 오늘 아재 까는 세인 아니라 아재들한테 까이는 까이는 세인. 아재 네. 까이는 까이는 세인. 세인이 되는 날이네요. 네. 오셨으니까 숨 돌릴 시간 없이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숨 돌릴 시간 없이 소개하는 친절한 세인입니다. 네. 여기서는 아까세라고 아재 까는 세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늦었으니까 이따 맛있는 밥을 네, 밥 쏘는 걸로.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로 저는 인지를 했는데 그러면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 번씩. 네. 주변에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를 대부분들 이해를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좀 교육 같은 거 받아보셨나요? 물어보면 첫 말씀이 대부분 이거세요. 네, 저 블로그 교육 받았어요. 네. 혹은 이제 지금은 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지만
카카오스토리 저 교육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 혹은 마케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자영업자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환경적인 이해가 전혀 없이 흔히 말하는 기술만 배우는 기술자가 돼버리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스킬 위주. 네네. 네. 그 스킬 위주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해당 스킬이 막히거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저품질 뭐 이런 것들 이제 딱 나오면 이제 정말 하기 싫으신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한 6개월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라인 마케팅의 전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할 때 기술적인 강의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앞부분에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부분이 제가 하는 전체 강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전체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지만 온라인 마케팅을 갖다가 어떤 플랫폼을 하시든지 좀 쉽게 지치지 않고 또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다른 교육 이게 하는데 가서 교육 이제 들어보고 이제 돈을 많이 내서 교육도 들어봤는데 정말 허접한 교육이 너무 많고 맞아요. 이게 교육받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진짜 모르는 정말 교육이 필요해서 온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거 하다 포기해서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많죠. 발생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화가 나요 진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번 질문에 대해서 사실 뭐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게 좋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어디서 어떤 교육보다는 사실 누구한테 받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이런 강의나 책을 쓰기 전에 저는 저는 소상공인이고 저는 뭐 제 브랜드를 제 쇼핑몰을 또 운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도 저는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강의를 위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직에서 직접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분명 일반 강사님들이나 뭐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창업 이론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계신다고 저희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신다라고 저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결정적인 조금 소상공인들한테 약간 단점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이분들 창업 경험이 정말 없으세요. 네네. 네 맞아요. 얼마 전에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실전에 대해서는 그런 현직에서 어떻게 보면 현업을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이 훨씬 더 뛰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떻게 일반적인 강의를 위한 강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고 오셔서 강의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교육 듣고 나면 다들 하실 말씀이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뭐 해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뭐 해야 돈을 되죠? 어떻게 돈을 벌려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걸 알겠는데 그래 이렇게 나 블로그 만들고 그거다 페이스북 만들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돈 벌어? 이게 왜 돈이 되는데 네. 어떻게 돈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알려주실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을 벌어보지 못하셨어요 이걸로. 사용법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용법 알고 뭐 이걸로 해서 뭐 강사가 되라라고 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라라고 이분들이 제대로 말씀해 주신 분들은 없거든요. 뭐 제가 또 인스타에 대해서 또 책을 썼잖아요. 네. 네, 깨알자라. 네, 깨알자라. 깨알자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스타를 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인스타를 뭐 예를 들면요. 이론적으로 보면 뭐 팔로워를 늘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팔로워 수보다는 뭐 팔로잉 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뭐 늘어난 뭐 팔로워한테 뭐 제품을 뭐 홍보해서 뭐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뭐 인스타그램 요즘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뭐 막 무슨 1,000명을 늘려라. 1,000명 늘린 다음에 네. 뭐 이다음부터 홍보를 해라 얘기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만약에 그분들 실제 해보셨어요 얘기하면 대답할 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해봤는데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매출 연결이 안 되는 네, 거죠. 인스타그램은 매출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에요. 이거는 브랜딩을 위한 플랫폼이지 맞아요. 마케팅을 위한 그런 어떻게 매출을 위한 플랫폼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또 이야기 나왔네요. 브랜딩.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인스타그램에 뭐 정말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막 오셔가지고 막 뭐 하고 뭐 좋아요 뭐 마파래요 선파래요 뭐 그다음에 막 물건 올리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유저들이 지금 인스타그램을 떠나고 있거든요. 떠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경험이 있는 현직에서
저처럼 네, 현직에서 일하시는 현직에서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강사님들한테 꼭 교육을 받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받느냐가 그렇죠. 중요하다고 네. 하셨는데 말씀 중에 이제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또 브랜딩하면 또 우리 이 아까세 네. 친절한 세인 씨께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아까 매출이 아닌 브랜딩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혹시 참고나 아니면 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네. 제가 그 브랜딩 이런 거를 저는 컨설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대체 당신이 이거를 지금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정하고 가야 된다는 말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을 늘리는 것과 팬수를 늘리는 거 그리고 브랜딩을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목표가 다 달라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진행 방향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팬수가 많으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그래서 무작정 좋아요만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전략 없이 무조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만 막 해가지고 하면 이게 또 매출에 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게 다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문자 수나 저는 팬수에 급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타겟팅을 어떻게 끌고 오느냐. 그리고 그거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해서 컨설팅할 때 목적을 먼저 물어봐요. 이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매출을 늘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팬수를 늘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브랜딩을 하고 싶으세요? 그 세 가지에 따라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맞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강사들이 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하는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적용이 전혀 되지 않을 수 네. 있다는 네. 거고 네, 브랜딩을 위해서는 컨텐츠의 성향이나 방향성이나 저는 실제로 컬러까지도 다 잡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컬러 마케팅이라든지 색깔까지. 네, 그 안에 톤 앤 매너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뭐 사용 언어 같은 것도 타겟팅에 맞춰서 뭐 10대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대들이 많이 쓰는 거 요즘 뭐 있을까요? 단어들. 10대 단어. 10대 단어. 10대 단어를 제가 10대 단어. 네, 제가 그런 거를 실제로 저도 너무 몰라서 그 강의 때 제가 찾아보는 쇼핑몰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 작은 남자라고 페이스북이 있어요. 예, 키작은 아세요? 네네. 네, 키장남. 네. 거기 가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구매 각. 이런 단어 아세요? 네네, 구매 구매 각. 각이 무슨 네. 뜻이에요? 구매하기 좋은 제품 뭐 이런 뜻 아닌가요? 그냥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야. 우리는 아재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보아털 청자켓, 보아털 이런 것도 패션 하시니까 좀 아실 수도 있겠네요. 보아털이요? 네, 보아털. 전 이런 단어를 처음 보거든요. 학생들은 알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단어들이 역대급 오버핏 코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똑같은 단어인데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깨 깡패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TV에 많이 나오니까. 네, TV에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잘 안 쓰는 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10대들이 자주 쓰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여기에 이제 페이스북 컨텐츠에 다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타겟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뭐 의류가 여성 의류예요. 여성 의류고 뭐 오피스룩, 커리어 우먼이 이런 단어들을 쓴다고 쳐요. 페이스북에. 그러면 안 그럼 되죠. 완전 말이 안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 하나하나가 다 브랜딩에 속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의 사용 언어를 파악하고 그 사용 언어를 페이스북 콘텐츠에 다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연령대와 상관없이 내가 사용하는 내 단어나 언어를 이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파악하려면 그런 타겟팅이 잘 돼 있고 활성화 잘 돼 있는 페이지에서 그런 단어나 이런 걸 추출을 해가지고 그런 거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는 걸 숙제로 막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세인 씨가 말한 것 중에서 강의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어디서 이제 SNS를 배우신 분들이 되게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페이스북에 10,000명 어떻게 모아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많죠. 맞아. 저 블로그에 그래도 하루에 3,000명씩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숫자 노름에 먼저 빠지시면 그 다음엔 이제 흔히 말하는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은 많은데
매출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진성 고객이 없는 네네. 거죠. 진성 고객이 없는 맞아, 거예요. 진성 고객. 정확한 네, 표현. 진성 네. 고객.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페이스북에 혹은 SNS에 사람이 백날 많아봤자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건 의미가 없는 숫자다. 절대 좀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마라. 차라리 100명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 타겟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 100명이 의미 없는 10,000명보다 낫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세인 씨가 말씀하셨던 고객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누가 고객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맞아요. 네,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 계획서를 쓸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 컨설팅 할 때 진짜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이거 만들면은 고객이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이러면 남녀노소 대중이라고 다죠, 다 다. 18세부터 65세까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때 마케팅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네. 또 추가적으로 더 요거 관련된 말씀하실 거가 있으시나요? 네. 방금 이제 세인 씨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꼭 이제 페이스북 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광고 집행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욕심들이 너무 많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역도 전국, 그러니까 타겟팅을 할 때 전국에 있는 맞아요. 18세부터 65세의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한 사람들 대상으로 광고하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타겟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객들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나중에 한번 또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네, 있다라는 진짜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한 번은 제가 그냥 그렇게 이제 타겟팅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상품 컨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약간 뭔가 되게 대단하게 꼭지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대한 거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탁 뾰족하게 타겟에 맞는 약간 컨셉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컨설팅 사례 중에 이런 적이 있어요. 비누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좋은 걸 막 다 갖다는 거야. 한방재료 막 넣고 이건 또 한 번에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제작 공정도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토피에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여드름성 피부나 아토피에 써봤더니 너무 피부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임상 사례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정말 피부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우리 애한테도 써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이 비누 어떤 피부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성 피부에도 좋고 건성 피부에도 좋아요. 그래서 올인원 비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쓸 수 있는 비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거기부터 이제 마케팅이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식당 네. 가면 이런 거 하죠. 맛있는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나요? 다 맛있어요. 그런 데 네네. 많아요. 정말 많아요. 다 맛있어요. 네. 근데 진짜 다 마시는 데도 있죠. 있긴 있죠. 있긴 있겠죠. 있지만 있죠. 네, 맞아요. 1% 대한민국 1%는 있겠죠. 네. 그 쇼핑몰도 똑같지 않아요? 쇼핑몰 되게 유명한 쇼핑몰 가도 거기 팔리는 거 아이템이 예를 들어 200개가 있어도 실제 팔리는 건 10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메인으로 팔리는 거. 제가 예전에 네. 제 쇼핑몰 할 때 제가 한 번은 약간 원래 저희가 컨셉이 딱 있었어요. 뭐 스트릿, 뭐 패션, 뭐 힙합, 뭐 이쪽 패션 쭉 가다가 좀 여러 가지를 좀 판매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거 초창기였는데. 그래서 그쵸. 저희가 막 이것저것 다 팔아봤어요. 다 팔아봤는데 그때 저희 사이트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다 쇼핑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다? 아다? 네. 아다? 그게 무슨 아무거나 뜻이에요? 다 파는 쇼핑몰이라고. 아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네. 여성 청바지를 한번 네. 판매한 맞아요. 걸 네. 봤는데 사이즈가 이게 사람이 입을 수가 있어. 이런 사이즈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 네. 아니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네. 그게 그러니까 옷이- 사실은 근데 그게 막 24, 막 맞아요. 26 네. 이런 그런 발 거를 파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갈 거 아니 같아요. 24 많이 입으세요. 근데 많이 입으시는데. 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뭐냐면 그렇게 작은 건데 반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인가 봐 어머. 여자들이. 대박. 나 이거 샀는데 나 오히려 괜찮네. 반품 없는 거. 그래서 참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이 실패했던 여기서 또 실패했던 게 또 나오는데 사실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제가 그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었는데 그냥 아무거나 어떻게 보면 다 잘하고 싶은 거죠. 그쵸. 다 팔고 싶은 것처럼 이것도 팔면 잘 될 것 같고 저것도 팔면 야, 쟤는 저거 판다는데 왜 나는 그걸 못 팔어? 나도 이거 팔면 잘 될 것 같아.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제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그렇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사이즈 아니 너무 큰 사이즈 일반적인 사람이 입을 수 없을 그런 사이즈를 판매를 했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아마 지금 막 창업을 시작하시는 어떤 이런 분들이 다 한 번쯤은 저처럼 이런 것들 거쳐 나가실 거예요. 그쵸, 과정이죠. 네, 과정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정을 왜 모두가 다 해 나가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1년이요. 이거 사실 버티기 힘들거든요. 네네. 그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얼마나 큰데. 그럼요. 1년 동안 매출이 없으면요. 그 하루에 그 한 달에 나가는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직원들 나가는 어떤 그렇죠. 그런 네. 예, 맞아, 월급이나 맞아. 다 하면 그러니까 저희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가들한테 그런 SNS 강의를 받아라 하는 얘기가 이런 한번 시간을 시행착오를 시행착오를 그렇죠. 네. 줄여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제가 100번을 말씀드려도 안 되죠. 다들 자기 생각이 하세요. 있죠. 네, 생각이 일명 곤조라고 하죠, 곤조. 요쯤에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이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어떤 내용을 보다가 펫 비즈니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네. 애완 비즈니스인데 뭐냐면 취미 활동을 하다가 이게 비즈니스가 된 것들을 아, 그런 경우 너무 많죠. 네. 근데 이게 잘된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취미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가 닥치거나 아니면 사업을 확장해야 될 때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미를 사업화시키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의견이나 혹시 그런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네 사례라든가 왜냐면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취미로 뭘 하는데 요게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서 요거를 비즈니스를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어떻게 보면 또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쇼핑몰을 딱 관두고 이제 제가 옷을 말고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게 사실 운동이었어요. 바로바로 또 사례가 이렇게 자기 사례. 자기 너무 사례. 좋은 것 같아. 네, 제가 너무 좋아. 그때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한 120kg 정도 120kg 조금 안 되게 나갔을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그대로 돌아와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쯤은 나도 한번 살을 빼보자. 두 자리. 네, 두 자리 한번 예전처럼 두 자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제가 아는 트레이너를 좀 소개받아가지고 또 엄청 뺐었는데. 헬스장에서 협찬을 좀 받았습니다. 당시에 사실 네. 이제 비포 애프터를 내 걸 가지고 써라. 네. 이걸 해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118kg 뭐 이렇게 시작했던 게 제가 한 3kg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안 가요. 사람 한 명이 골격 때문에. 사람 한 명이 나갔네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처음 헬스장을 갔을 때 사람들이 제 외모만 보고 또 막 이제 너무 뚱뚱하고 하다 보면 사실 사람 인상이 좀 약간 좀 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보고 되게 욕심쟁이 같고 되게 나쁜 사람 같다고. 욕심쟁이. 여기 이렇게 욕심이 더덕더덕 붙었다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랬는데 빠지고 빠지고 나니까 83kg. 83kg. 네, 빠지고 나니까 호감형으로 막 네, 막 짜잔 헬스 아줌마들이 저한테 막 멋있다고? 아줌마, 네, 헬스 아줌마들이요. 아줌마죠. 어떻게 살 뺐냐고 막 엄청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뭐 어떻게 살 뺐냐 막 또 처음에 왔을 때 궁금해하고. 네네. 되게 막 그랬었는데 살 뺀 비결을 어떡해, 알려줘라. 저렇게 됐냐. 자기는 막 1년 동안 해도 막 살이 안 빠진다. 어. 막 얘기하시고 제가 사실 그때 뭐 여기 아시죠? 막 어깨 막 이만큼 막 네네. 자신감 폭발. 네, 자신 폭발하고 네. 막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될 수 사업이 있겠다 되겠다. 생각을 한 사업이 거예요. 되겠다. 제가 네. 그 당시 또 운동을 또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살도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네네. 운동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그럼 이걸로 무슨 사업을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게 이제 PT샵이었죠.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 PT샵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좀 트렌드 조금 빨리 읽고 막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을 가지고 막 크게 걸어놓고 그 브랜딩이죠. 네네. 그쵸. 그래서 나는 이렇게 뺐으니까 너희들도 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PT샵 사업을 한번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네. 네. 가장 문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두 가지 실패를 한 거였어요. 두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직 이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처럼 잘 모르니까. 알지 모르고 저는 그냥 취미로 했던 사람인데 네. 이걸 갖다 너무 성급하게 사업화 시켰다. 네.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미가 이게 일이 되다 보니까 맞아. 이제 이 즐겁지가 않죠. 취미가 재미가 아니라 없어. 저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 네. 스트레스. 전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처음엔 전 생각을 했어요. 매일 아침에 내가 헬스장 가서 막 열심히 운동하고
회원들 오기 전에 먼저 1시간 동안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꿈을 꾸고 제가 막 멋지게 막 인테리어 하고 딱 했는데 이 아침에 딱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맞아, 맞아. 것보다는 그쵸. 역시 잘하는 거라 네.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앉아다가 매일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또 매출 좀 올릴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저한테 이제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하게. 안 하게 되니까 제가 다시 또 살이 또 찌고. 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욕심- 그거 자체가 욕심 또 많이 덩어리. 나죠. 그렇죠. 욕심 덩어리가. 그랬더니 더덕더덕. 저희 트레이너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형님, 사장님. 사장님 지금 그러시면 되겠어요. 사장님이 살이 관리를 이렇게 찌시면 하셔야죠. 되겠냐. 관리 좀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이미 스트레스로 왔잖아요. 운동을 하면 이게 빠져야 되는데 스트레스 쌓이니까 살이 빠지지가 않아 더 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를 1년 만에 관두게 된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취미가 무작정 자기 사업으로 되는 게 꼭 좋지만은 않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젠 취미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얘기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취미를 사업을 하기 전에 한 10번 아니 한 100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이게 정말로 내가 사업으로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는 거. 그리고 또 나는 그냥 취미 동호인이지 이거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쵸. 취미랑 전문가는 달라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취미랑 또 사업하는 건 또 다르고요. 전문가랑 또 사업하는 게 또 다르듯이 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100번, 1000번 더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많이 얻어보고 그리고 결심을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이제 이 이론적인 전문가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실제로 그런 사업들을 현장 경험. 현장을 뛰었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실패 사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거기 다 초딩들 답변해요. 예, 태양신 초딩 태양신 저 영웅입니다, 영웅. 저는 보니까 지금 사례가 네. 저는 너무 이렇게 와닿는 게 네. 제가 펫 비즈니스라는 키워드를 딱 꺼냈는데 왜 꺼냈냐면 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았어요. 약간 느낌이. 왜냐면 이 정말 필요한 사실 오늘은 내용은 참 좋았는데 오늘 제일 진지하셨다는 거. 네, 바꿔. 진정하게. 진지하게 바꿔. 네. 그렇다고 이게- 내가 밝음아진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실패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 네. 아, 너무 그럼요. 힘들어가지고 사실 지금 이게 아직도 복구가 좀 안 된 부분이 그래.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 이거 그래. 한번 실패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 3, 4년 그냥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죠. 저는 그냥 이 3, 4년 그냥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시간 동안 또 우리가 성장을 못 하잖아요. 발전부터. 이것까지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정말 큰 큰 손실이거든요. 손실이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랬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네. 우리가 지금 이런 것도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행착오를 좀 줄여서 사업하는데 좀 도움이 뭐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네.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실패한 다음 얘기 실패 스토리는 또. 나를 불태운 사람. 네, 실패한 얘기 제가 엄청 많습니다. 아. 네. 하지만 제가 또 성공한 게 없네요. 성공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이 실패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메꿔지긴 했는데, 네. 저 실패한 얘기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방송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쵸. 네. 또 조금씩 하나씩 제 실패 담을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제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방금 네. 말씀하신 거로 하면 이제 그 취미가 내가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방금 했던 조언이 그건 것 같아요. 다른 지금 현재 그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봐라. 저는 벤치마킹, 벤치마킹.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과 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다가 내가 보는 보고서 거. 판단을 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비슷한 업종 가서 하면 두 가지로 나오죠. 반응이. 해봐. 라거나 아니면 야 이거 안 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만 듣고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업 준비하시는 친구분들, 그러니까 그 이제 젊은 분들이 네.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잘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많지가 않죠. 네. 저는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그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하려고 하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그 소비자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뭐라고 검색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은지
이제 전 그걸 갖다 이야기할 때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 키워드를 꼭 조회를 한 번씩 해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도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또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객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사업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그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단편적인 예로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 중에 머리핀을 DIY로 만드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홍보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네. 막 시작을 해서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홍보를 하지? 하다가 요즘에 연예인 마케팅이 되게 많이 뜨잖아요. 떴었잖아요. 계속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연예인 마케팅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연예인 마케팅은 뭐였냐면 그냥 이걸 연예인 머리핀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겠다. 위험한 건데. 이거. 그죠. 위험하죠. 엄청 위험한데.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예인 머리핀이라고 많이 찾아볼 거야.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연예인 머리핀이라고 혹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연예인 머리핀 많이 검색하겠네. 라고 해서 작업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그 온라인 마케팅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했는데 매출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찾아봤어요. 한 달에 연예인 마케팅으로 흔히 말하는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건수가 200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 머리핀이라는 걸 가지고서 올라와 있는 컨텐츠의 수는 수만 건에 해당됐어요. 연예인 머리핀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생각을 할 거다라고 하는 막연함?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그 막연함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을 또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들도 본인이 볼 수 있는 그런 자질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좀 팁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키워드를 검색하고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얼마나 이렇게 찾아보고 검색하는지 어디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죠? 저희가? 지금 가장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하는 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간혹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난 다음 하는데? 근데 전 다음에서 알아볼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내가 구매 전화를 하는 경우가 검색 광고 사이트. 네네 한 7-80%가 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이버 네이버에서 들어가셔서 네이버 검색 광고. 네 하셔서 키워드 스테이션. 개인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회원가입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네, 한 번 더 해야 돼요. 광고주로. 거기서 트렌드도 볼 수 있고 네.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검색 키워드 얼마나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PC에서 얼마나 검색하는지 조회수 같은 거. 볼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이거 우리 무슨 네이버 키워드 광고해 주는 거 도구라고.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 네이버 광고를 따내겠습니다. 협찬 받아야 돼. 네이버 협찬 협찬을 받아야 받도록 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꼭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서 온라인 마케팅에서 네이버는 빼놓을 수 없는 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사실은 거의 100% 저는 100% 네네. 거의 99.9% 네이버를 이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 현실도 그렇죠. 그렇고요. 근데 그게 사실 네이버 광고가 쉬워요, 사실은. 네. 쉬워요. 구글에서 위로 상단에 올라가려면 이거는 보통 컨텐츠도 절대 안 되니까 일반 네. 소상공인들이 절대로 거기서 게임이 안 되는 차라리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지 그치, 않나. 이거 네. 네이버가 이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이버 안 듣겠죠? 네, 저희 거. 들으셔야 네, 안 들으셔도 듣는데 됩니다. 왜냐면 제가 하고 저희 싶은 얘기가 뭐냐면 75위에요, 저 지금. 네이버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이버는 돈으로 질러대면 1등 가능합니다. 다만 그죠? 네. 그 구글은 그게 안 돈으로만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본인 구글이 효과가 어려운 거죠. 있긴 한데 맞아요. 돈으로만은 안 되더라고요. 돈으로만 네. 될 수 없는 게 구글이죠. 그러니까 SEO를 잘해야 맞아요. 정말 구글에서는 최적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해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마케팅 하면 시간적인 부분들도 되게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어떤 자기 사업을 갖다가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나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온라인 마케팅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경우는 거의 성공 확률이 없는 것 같고요. 적절하게 맞아요. 네. 내가 기존에 지출했던 투자하고. 네, 광고비 정도를 투자를 온라인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서 같이 믹싱을 한다라고 하면 네.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는 광고비는 그러면은 뭐 몇 퍼센트 정도를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광고비가 전체 매출의 몇 %라고 이제 그 예산 책정을 같은 게 하지만. 나와 네, 있죠. 네. 근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없죠. 맞아요. 아이고 요즘 매출이 안 나. 전단지 뿌리자 이런 개념들로 많이 접근을 맞아요. 하시다 보니까 근데 저희도
그 직접 회사 직장 생활 할 때도 저희도 전단지 작업을 해봤었어요. 중소기업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전단지 비용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온라인에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그건 확실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온라인만 해본 게 아니라 뭐 실패했긴 했지만 제가 오프라인도 좀 해봤었거든요. 네. 오프라인도 좀 많이 해봤는데 사실 전단지와 그 브로셔죠. 좀 고급선 말로 브로셔랑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의 차이가 뭐냐면 온라인 마케팅은 분명 시간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당장 올린다고 사실 뭐 바로 뭐 어느 정도는 뭐 한두 개 정도는 주문이 들어올 수 있고 뭐 사람이 유입될 수는 있지만 이게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시간의 차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브로셔는 전단지 붙이잖아요. 바로. 그럼 그날 바로 몇 명은 오세요. 즉시 오죠. 즉시 오셔서 어떻게 보면 상담도 하고. 제가 그 비용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과가 그렇게 크다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온라인은 시간은 걸리지만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이 이후에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더 큰 효과로 올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를 보면은 들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서는 뿌려놓은 컨텐츠가 어쨌든 지속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데 전단은 지속성이 없고 정말 그냥 그때뿐이잖아요. 순간순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그리고- 분들도 있으세요. 네. 이틀 광고하고 에이 효과 없네. 아, 정말 맞아, 많으세요. 맞아, 맞아. 어디서 광고는 해야 되는 거를 들으셨어요. 온라인에서. 그래서 검색 광고 들어가서 뭐 어떻게 배우셔가지고 광고를 하세요. 이틀 광고하시고 그봐 이거 안 되잖아. 이런 분들 의외로 엄청 많으세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쇼핑몰 할 때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최소한 3개월은 기다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100일 딱 네. 줘요. 왜냐하면 제가 홍보를 막 해요. 홍보를 막 하면 매출이 오르진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조금 있다가.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면 매출이 확 갑자기 뛰어버려요. 그땐 이게 막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매출이 오르고 지속됐으니까 그냥 뭐 이제 광고 홍보 약간 이제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판매 좋은 제품 더 넣자 해서 약간 또 소홀하거든요. 이 홍보나 이 좀 마케팅 쪽을. 그래도 떨어지진 않아요. 매출이 한 3개월 계속 가요. 이거 봐. 나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은데 갑자기 또 3개월 후에 훅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데 또 3개월. 네네. 그리고 지속되는데 한 3개월 정도 이게 지속이 되는데 이거를 꾸준히 해서 이게 계속 유지해 나간다 그러면 매출이 3개월마다 어떻게 보면 계단처럼 탁탁탁 올라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곡선이 이렇게 원만하게 올라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 사업을 해본 저의 어떻게 보면 경험상 약간의 계단식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티핑 포인트들이 딱딱딱 찝혀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물은 그런 지역 타겟 뭐 지역 오프라인 사업이다 이러면 조금 약간 핵심적으로 지역을 좀 맞춰서 그리고 그 핵심 타겟에 맞춰서 또 광고가 들어가면서 온라인이 들어가면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광고 효과가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단기적으로도 광고비를 들인다면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은 지금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방금 이제 모두 저희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말씀드린 건 어차피 네이버 쪽 관련된 광고였었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쇼타임으로 짧은 기간에는 효과를 볼 수 있는 플랫폼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그 얘기하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전단지 얘기.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10만 원어치 뿌렸는데요. 손님이 물밀듯이 왔대요. 오. 네, 주말에 세일한다고 뿌렸는데 그래서 그래서 손님이 몇 분이나 오셨어요? 그랬더니 50만 원어치 뿌렸는데 손님이 한 50명 왔대요. 그래서 엄청 나시네 그랬더니 얼마 사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객단가. 객단가가 마진이 얼마였나요? 그랬더니 그분들 아마 한 분씩 와서 구매하시고 가져가고 한 5천 원씩 남았을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손해 보셨네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하세요. 전단지 50만 원어치 뿌려놓고 식당 하시는 분들 50만 원어치 뿌려놓고 한숨 짓고 있다가 누가 그 전단지 한 장 들고 와서 전단지 보고 왔는데요 하고 그럼 한 이제 명 난리 들어오면 나는 거지. 역시 전단지야. 맞아, 이렇게 맞아. 돼버리는 경우들이 맞아, 맞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깝네요. 안타까운데 좋아하세요. 그 단기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네. 플랫폼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네. 보통 온라인 마케팅 쪽에서 우리가 광고라고 하면 1차적으로 생각들 많이 하는 건 네이버 광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SNS, 페이스북 쪽이나 이런 쪽이 이제 급성장하다 보니까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에 내가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연령대마다 다르기는 한데
간혹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에 광고 가능합니다. 밴드에도 광고 가능하고요. 네. 다음에도 광고를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시는 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나. 그래도 아직 페북보다는 카카오 스토리를 하는 연령대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 연령대가 타겟이 되는 비즈니스라고 하면 카카오 쪽에다가 카톡 통해서도 내가 광고를 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거 돈을 적정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플랫폼들은 거의 모든 곳에 다 있다. 왜냐하면 이 얘기 해두면 네이버에서 광고가 스폰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네이버 광고 회사입니다. 그죠? 카카오 스토리, 카톡 걔들이 뭘로 돈 벌까요? 광고 회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구글 다 광고에 네네 페이스북의 연간 총 수입 중에 98%가 광고 수입이었다고 자기들이 발표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광고 회사들이기 때문에 내가 적정한 광고비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지금은 그나마 사용하기 좀 쉬운 게 페이스북 광고다라는 게 현재 오늘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페이스북. 결론은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지. 그러니까 단기로 볼 때. 단기를 볼 때. 그리고 저는 그 단기로 돈 들이지 않는 광고 플랫폼 말씀드리면 모두 홈페이지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딱 올린 지 하루 이틀 만에 그게 이미지 등록 있죠. 이미지 검색. 그러니까 네이버 이미지 검색에 다 뜨고요. 웹문서 검색에 다 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실 이거를 할 때 이제 주의사항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통합 검색 같은 경우는 어떤 키워드를 딱 검색했을 때 그 순서대로 카테고리가 배열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웹문서가 위쪽으로 또 이미지 탭이 위쪽으로 가 있는 키워드가 있으면 이건 100% 광고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미지 탭이나 뭐 웹문서 탭이 뒤로 막 밀려 있어서 그걸 의도적으로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면 이제 여러 번 클릭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상위 노출 다 되더라도 이제 광고 효과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만 구분을 하셔서 도전을 하시면 모드 홈페이지는 정말 다이렉트로 효과가 납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골프용품 사업을 하시거든요. 코마 골프라고 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홈페이지를 막 만들고 싶대요. 깨알 광고. 네, 깨알 광고. 네, 코마 골프.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야 너가 이런 거 한다며 너가 한번 만들어봐 막 이래요. 그래서 그냥 한 하루 동안 그냥 아빠 옆에 탁 두고 아버지 이거 사진 좀 주세요. 뭐 주세요 해가지고 뚝탁 해가지고 모드를 탁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스토어팜 연결해가지고 쇼핑몰도 또 달아주고 막 다 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네네. 아버지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랄 거예요. 아니 너가 진짜 뭘 하긴 하는 애인가 보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확실하게 그 브랜딩 효과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이트 등록이 되다 보니까 바로 내 사이트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헤매지 않고도 나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강점. 그죠? 네, 네이버 모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네. 네이버에서 네이버 모두라고 검색하셔도 들어갈 수 있고 아마 도메인 주소가 모두.at 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거기 들어가시면 전면에 아래쪽으로 조금 스크롤 내려보시면 거기에 지금 동영상으로 네이버 모두 제작하는 무료 광고가 무료 동영상 강의가 플레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역삼동에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라고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스퀘어 가입 그쪽에 해놓으시고 회원 가입 해놓으시고 아까 광고 사이트랑 연결다 돼 있어요. 네. 네. 알림이 와요. 광고 일정마다. 이메일로. 그러면 이메일로 딱 오면은 그때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약간 경쟁률이 치열해요. 네. 안 치열한 교육도 있던데? 안 치열한 것들도 몇 개 있죠. 검색 네. 광고 별로 안 치열해. 그렇죠. 네. 근데 치열한 여기서 광고들. 네 제가 조금 더 아까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면 네네. 이거 이렇게만 또 단편 제거만 듣고 또 혹시나 또 뭐 다들 뭐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쵸. 네, 제가 좀 얘기 드리면 아까 전에 이 부분이 그 부분 제가 처음 얘기했던 부분이랑 조금 겹치는 게 있는데 네. 모두가 모두 홈페이지를 하시는 게 전혀 지금 현재 SNS 온라인적으로 마케팅 안 하셨던 분들이 이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효과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효과가 있는 게 분명히 맞는데 이게 100%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사실 모두가 만들기 편하고 간편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특색을 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다른 마케팅을 잘 하고 계셨던 분들이 뭐 이거 꼭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사실 저는 그렇게만은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거를 전혀 안 하시고 계셨던 분들, 이제 막 시작도 안 하셨던 분들한테는 분명 이걸 하게 되면 되게 뿌듯함도 있고, 아, 내가 온라인에서 요 정도로 하게 되면 홈페이지 만들어진 거니까. 네. 그렇죠. 뭐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진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프로페셔널한 그런 홈페이지, 모바일 페이지, 그리고 그런 뭐 자기 쇼핑몰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 같은 거를 세워주는데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약간 기획할 네. 때 좋지 않나요? 기획도 좋고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온라인 마케팅 뭐부터 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보면 거꾸로 여쭤보면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이 말부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머리 그렇죠. 몇백만 원 들여서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지?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그런 분들이라면 모두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온라인 쪽에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활동들을 하고 있거나 혹은 기업 차원 기업 같은 곳들은 모두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렇죠. 네. 네. 멋진 전문적인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여기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자른 다음에 네, 1부를 마무리할까요? 2부로 가는 게 저희가 네, 시간 시간이 그럴 것 배분을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지금 신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뭐 몇백만 원을 주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근데 그 홈페이지 만든 거 보면 다 PC 기반으로만 돼 있는 아직도 맞아요. 그런 홈페이지들이 대안이 안 되는. 거의 90% 이상. 눈탱이 맞은 거죠. 네. 눈탱이. 맞아. 그러면서 뭐 비용 더 달라, 뭐 달라 제 주변에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저번 주에도 있었고. 저도 또 있었어요. 정말 저도. 너무 네. 이게 제가 교육하러 간 게 아니고 그냥 만나러 간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야, 나 상담을. 홈페이지 이렇게 했는데 너 이거 잘 아냐? 그래서 봤더니 모바일에서 그게 안 뜨죠. PC 아, 버전으로 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 따로 있으세요? 했더니 그게 뭐냐고. 그거 전공한 사람이 만들어준 거 몇백만 원씩 내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냥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모바일 홈페이지만 만드셔도 될 것 같고 제 네네네, 생각에는 맞아. 좀 이거를 전문적으로 좀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우리 민 대표님이 하신 거는 윅스나 뭐 워드프레스 툴을 이용해서 그쵸. 너무 간편하게 가능형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거를 모르겠다 그러면 교육 받으시면 맞아요. 저는 일정 맞아요. 부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아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주변에 잘하는 분한테 부탁을 그래서.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저희한테 예. 부탁하셔도 되죠. 앉을 시간이 없어.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잠깐 이야기한 게 이제 그 SNS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네. 첫 질문을 했는데 우리 신이사님은 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뭔가 추가 소득 정도로 접근을 하면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민 대표님이 시간의 단축 그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주셔갖고 오늘은 그 부분과 좀 이제 더 확장해서 브랜딩 뭐 이런 네. 얘기도 했었고 펫 비즈니스에 대한 아까 또 명확한 사례를 또 말씀을 해주셔갖고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저희가 하고 오늘 이야기를 못했던 좀 페이스북이나 뭐 페이지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다음 회차에 하면 어떨까. 네. 네. 그리고 아까 준비하셨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그 부분도 다음 그거 다 다음입니다. 다 다음. 네. 네, 저희가 다 하루에 다음이죠. 두 번 방송을 녹음하기 때문에 그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재들의 창업 토! 반짝반짝! 뿅!